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한 방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자랑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무심코 한 자랑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고 있진 않았나요?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감과 자랑을 혼동하곤 합니다. 높은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자랑은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자존감은 높이고 자랑은 낮추는 소통의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새롭게 리셋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소통의 기술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 전에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존감과 자랑의 차이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알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죠. 반면 자랑은 어떨까요? 자랑은 자신의 장점이나 업적을 과시하려는 행위입니다. 물론 적절한 자랑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한 자랑은 오히려 자존감의 부족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랑에 의존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곤 하죠. 문제는 이런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함과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랑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TV를 보다가 저 사람 참 자랑이 많아서 거슬리네 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자랑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뭐뭐뭐한 점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뭐뭐뭐를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여준답니다. 또한 대화 속에서 경청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격려와 공감의 말을 건네는 거죠. 이런 소통의 기술이야말로 튼튼한 관계의 밑거름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존감 높이기와 자랑 내려놓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의 시작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자존감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위에는 자존감과 자랑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소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존감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존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며 고민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사랑하고 존중할 거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자존감을 키우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큰 목표를 세워놓고 스스로를 학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은 물론 자존감까지 높아지게 되죠.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 정리하기, 책 한 권 읽기, 운동 30분 하기, 친구에게 안부 연락하기, 읽기 쓰기 등.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놀랍게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새 자존감은 물론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자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곤 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가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자아 대화에 깊이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반기를 들어봅시다. 할 수 있어. 난 충분히 가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자아 대화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크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새 여러분을 더 사랑스럽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존감 무지개를 그려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자존감을 기르는 4가지 방법 함께 복습해 볼까요? 첫째, 자기 수용. 둘째, 작은 성취 쌓기. 셋째, 감사일기 쓰기. 넷째, 긍정적 자아 대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1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답니다. 다음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소통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우리는 자존감의 소중함과 그것을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존감 높이기를 실천해 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일궈낸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통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려고 해요.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 바로 그것이 자존감 셀프 토크의 핵심이랍니다. 자존감 셀프 토크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의 사랑하는 대화 즉 자존감 셀프 토크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자존감 셀프 토크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몇 가지 실천 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요. 첫째, 나 전달법을 활용해 보세요. 나 전달법이란 너는 이래서 안 되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나는 뭐뭐할 때 뭐뭐한 기분이 들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늘 약속 시간에 늦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오래 기다리게 되면 속상하고 불안해져. 우리 약속 시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의 소통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잠시 멈추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 라고 자문해보는 거예요. 분명 그들만의 사정과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마세요.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타인의 장점과 노력을 기꺼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작은 성취나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했다면
주저없이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우와, 정말 대단한 걸. 내가 있어 든든해. 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의 자존감도 높여준답니다. 넷째,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잃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대화 중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시선을 마주치며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 주세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적극적 경청의 자세야말로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자신을 다독이고 응원하세요.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의 최고의 치어리더가 되어줄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자존감 높은 셀프 토크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긍정 소통을 한다면 큰 효과를 보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셀프 토크의 힘을 믿으셨나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통은 한층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 함께 자존감 높은 나만의 CEO가 되어볼까요? 자존감 넘치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로 여러분 말이에요. 자, 뜨거운 마음을 담아 오늘 하루도 사랑과 자존감 가득한 멋진 소통 나누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빛나는 변화를 응원합니다.